이번 시간에 2013년도 1회차 3월 26일 날 시행했던 수질환경 산업기사 문제를 보도록 하죠. 1번 문제는 농업용수 기준이 되는 SAR 산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식을 포함할 것 이렇게 되어 있죠. SAR 소듐륨 업설프션 레이티오 해가지고 농업용수에 대한 기준을 얘기하는 것이죠. 기준. 즉 농업용수의 기준은 26 이하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쓸 수 있으면 되는데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식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즉 식부터 써보면은 SAR이라고 하는 것은 나트륨 이온의 농도를 루트 2분의 칼슘의 농도 플러스 마그네슘의 농도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나트륨 농도가 칼슘, 마그네슘 농도보다 높게 존재할 때, 대략적으로 이런 거죠. 존재할 때 나트륨 이온이, 농업용수 속에 존재하는 나트륨 이온이, 그 나트륨 이온이 토양에 존재하는 누구하고 수소 이온과 치환이 돼요. 바뀐다는 의미. 치환이 되면은, 즉 농업용수에 수소 이온이 많아지죠. 즉 치환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용수의 pH는 어떻게 되겠어요? 수소 이온이 많아지니까는 pH는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용수의 pH가 낮아지면은 산성이 되는 거죠. pH가 낮아져 산성이 된다. 산성이 되어지면은 토양 속에 존재하는 유기성 물질들을 산화시킬 수가 있어요. 즉 쉬운 얘기로 녹이게 되는 거죠. 산성의 물질의 특징이 뭐냐면은 남을 녹이는 작용을 하는데, 그 pH가 낮아짐으로써 유기성 물질을 용해시키고, 유기성 물질을 용해하여 결국 토양의 투수성이 감소되어, 식물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투수성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투수성이 감소되어서 결과적으로 식물에, 즉 물이 제대로 투과가 안 된다는 얘기는 그 속에 공기도 제대로 투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산소의 부족이 되어지면서 결과적으로 하부에서는 식물의 뿌리들이 썩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식물에 영향을 주는 거죠. 이런 이유다. 즉 작은 물질들이 계속 이제 유기성 물질이 녹으면서 거기에 작은 무기성 물질들이 계속 공급을 메우게 되죠. 그러면서 투수성이 결과적으로 없어지면서 식물에 영향을 주는데, 이때 나트륨 이온과 칼슘의 이온, 마그네슘의 농도의 단위는 무엇을 이용한다? 이때 사용되는 것은 밀리 당량 퍼 리터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 SAR 값이
뭐 세부적으로 적은다면은 0에서 10까지, 10에서 18까지, 18에서 26까지, 그 다음에 26 이상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토양에 또는 흙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영향이 적다. 흙에 대해 미치는 영향이 뭐 중간 정도에 해당한다. 흙에 대해 미치는 영향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은 매우 높다. 토양 허용치는 SAR 값으로서 26 이하 요런 내용을 최대한 써주면 되는 것뿐이다. 이런 것들 나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 이런 계산적인 문제도 예전에는 시험 문제 나온 적도 있지만은 대개 1차 시험 문제에서 계산적인 문제고 이런 내용들이 1차 시험 문제에서는 나왔었는데 2차 시험에선 처음 이렇게 전체적으로 쓰는 것이 나왔던 거예요. 자, 이런 것이 되고, 그 다음에 문제 2번을 보면은 다음 가나는 활성 슬러지에 대한 변법이다. 가나에서 설명하는 활성 슬러지 공법의 명칭을 쓰시오. 침전된 하수의 FMB를 갖게 하기 위해 폭이죠 3-4개 지점을 나누어 주입되며 첨두 산소 요구량은 낮아진다. 일반적으로 3개 또는 2개 이상의 수로를 사용하며 운전의 유연성이 이 공법의 중요한 특징이다. 바로 유입되어지는 즉 유입수를 어디로 3-4개로 나누어진다 그랬어요. 그죠? 유입되어지는 폐수가 있는데 이 폐수를 포기조가 있으면은 이 포기조에 어떻게 3-4개로 이렇게 나누어서 주입하는 공법이죠. 그림이. 세 개로 나눠서 들어오면 3분할 주입법, 4개로 나눠서 들어오면 4분할 주입법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이 후속에는 누가 있겠어요? 이제 침전지가 있겠죠. 그리고 슬러지는 전부 입구로 반송되어지는 조건. 이런 말은 여기서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이렇게 3-4개로 나누어지는 공법. 이것은 무슨 공법? 활성슬러지 공법 중에 이렇게 유입의 즉 표준공법은 이 앞으로 전부가 여기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전부가 앞으로 들어오지는 공법이죠. 그래서 이 입구에서 무엇이 과부하가 형성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어지는 공법을 뭐라 한다? 단계식 또는 계단식이라고 하는 거죠. 계단식 활성 슬러지 공법 하면 되죠. 이것을 얘기하는 공법이 가번에 해당하는 공법이죠. 유입되어지는 양은 전부 입구로 들어오고 공기의 공급량만 폭기적 길이에 대해서 달래해주는 방법은 점감식이죠. 공기의 공급량을 입구는 많이, 출구는 적게
적게 하는 공법을 점감식 활성슬러지 공법, 유입수를 나누어주는 공법, 그것은 계단식 또는 단계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요것을 얘기한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반응조로 주입, 제거 형식의 반응장치 하나의 완전 혼합 반응조에서 활성슬러지의 모든 단계가 일어난다. 각 반응조에서 일어나는 동안 MLS에서는 반응조에 남아있기 때문에 2차 침전지가 필요 없다. 하나의 반응조에서 누가 주입도 되고 제거도 되고 다 된다. 그것은 뭐밖에 없다? 해분식 공법이죠. 해분식 활성제거 공법. 근데 여러 개의 반응조를 이용하면 연속 해분식 활성슬러지 공법이라고 하는 거죠. 활성슬러지 공법. 그래서 반응조 하나에서 일단 채우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반응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형기성 교반을 시키고, 그 다음에 호기성 교반을 시키고, 무산소 교반을 시키고, 그리고 침전시키고, 그 다음에 제거하고, 이런 하나의 반응조 안에서 다 일어나는 공법을 연속 해분식 활성세 공법, 일명 SBR 공정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런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이름만 써주면은 답이 되어지는 거죠. 이거를.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음 반응조에 다음에 해당되는 반응조 A5 공정과 A2 공정의 개통도, 흐름들을 그리시오. 내부 반성과 슬러지 반성을 포함하고 침전지도 포함할 것, 이렇게 되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1차 할 때도 중요하게 공부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첫 번째 A5 공정. 여기서 A로 시작하는 것이 언에어로빅 해서 형기성조고, O로 시작하는 옥식에서 바로 호기성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입수가 있으면은 반응조가 여기가 형기성조, 현기조, 호기조 이렇게 써도 되죠. 여기서 빠져나가는 것이 유출수가 되고, 반송은 앞으로 일어나죠. 요 반응조에서는 내부 반성이 없는 거죠.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것이 A5 공정이 되어질 거고, 나에 해당되는 것은 A2 공정. A2 공정을 A2O 이렇게 써도 되고, A2O 이렇게 써도 되고, 관계는 없어요. A가 두 개 다른, A가. 하나는 A로 시작하는 언에어로빅 해서 형기성조고, 하나는 언옥식 해가지고 무산소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반응조가 3개가 있는 거죠. 3개. 그래서 형기성조가 있고, 무산소조가 있고, 호기조가 있는 거죠. 그리고 침전시에서 빠져나가는데, 이때 반송은 이렇게 되죠. 반송은 즉 슬러지 반송은 맨 앞으로 하는데, 여기에서 형기성조에서는 즉 인을 용출시키는 거고, 무산소조에서는 탈질화가 일어나고, 호기성조는 질산화가 일어나는데, 질산화가 여기서 시작해서 쭉 해서 나오는 빠져나오는 곳에서 무엇이 돼야 되냐면은 반송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했을 때, 요거를 이렇게 했을 때 잘못하면 이건 틀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체적으로 보면 호기성주에서 무산소주를 반성한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맞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이 중간에서 나와서 중간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해줘야죠. 무엇으로? 나올 때 아니면 여기서 나올 때에도 관계없어요. 나올 때 어디로 가야 된다? 무산소죠? 맨 앞쪽으로 들어가야 되죠. 앞쪽으로. 이런 것들. 그래야 누가 뭐라 그래도 이거에 대해서는 이게 얘기할 수 있죠. 함부로 중간에서부터 중간을 이렇게 했다가는 우리가 보통적으로 여기서 여기로 간다는 의미인데 중간에서 잘못해서 중간으로 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런 것들은 시험에서는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그려지면 되는 것이 3번의 문제에 해당한다. 그 다음 네 번째, 호소 반응의 총괄 반응 속도, 미카엘리스 멘텐 식이라고 하는데 기질의 농도에 따라 반응 속도를 나타나는 식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되어져 있죠. 가해서 아래 기호를 이용하여 식을 쓰시오 해서 반응 속도를 감마, 최대 반응 속도를 Rmax, 반응 속도 상수를 Kmax, Km, 그 다음에 기질의 농도를 S라고 한다. 나에서는 반응 속도가 최대 반응 속도의 80%일 때 기질의 농도를 S80, 반응 속도가 최대 반응 속도의 10%일 때 기질의 농도를 S10이라 하면은 S80 per S10의 비율의 값은 얼마인가? 이렇게 가번, 나번으로 이루어진 문제는 이 문제가 4점짜리 문제다. 그러면은 조건이 없으면은 가번이 2점이고 나번이 2점이에요. 6점짜리 문제다. 그러면은 역시 조건이 없으면 뭐 3점, 3점이 되는 것이고 5점이다. 그러면 2.5점, 2.5점 되는 거야. 조건이 없으면 가 나가 돼. 근데 문제상에서 이것의 식을 쓰고 이 비율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한 번에 이 두 가지가 나오면은 두 가지가 다 맞아야 전체 점수를 맞는 거야. 둘 중에 하나만 맞았다? 전체 빵점이라 그래도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반점을 줄 수도 있고 전체를 빵점을 줘도 관계없고 그런 것들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 다라 이렇게 하면은 4개를 나오든 3개를 나오든 그거는 부분적인 점수가 주지만은 그 문제상에서 가나다라 그러니까 4가지를 구하라 그러면 그 4가지가 다 맞았을 때가 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나로 나오면은 훨씬 더 우리가 시험 보는 데는 좀 편리한 거죠. 좀 쉬운 문제에 해당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만 맞을 수도 있으니까는. 그러면은 가번은 감마에 Km 플러스 S분의 R max에 곱하기 S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이것이 즉 모노드식하고 같죠. 이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고 두 번째는 누가? 나번은 R은 Rmax에 Rm이라고 써져 있으니까 Rm으로 써야지 자기가 여기다가 max 이렇게 써서는 안 된다는. 그러니까 문제에서 나온 문제는 문제 그대로로 써야 돼요. 여기다 곱하기 80% 0.8일 때 이때 기질의 농도를 S80 감마의 값이 Rmax의 0.1일 때 이것도 요런 거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땡땡 땡땡 이렇게 쓰면 안 되죠. 그죠? 어렸을 때 뭐 10번 써라 그래서 한 줄 써놓고 10번 뒤지게 맞았어요. 시험에서는 빵점이다. S는 S10 이렇게 되죠. 자, 이 조건에서 즉 Rm을 이럴 때는 무엇으로? 1로 가정하면 되죠. Rmax가 있으니까는 뭐다? 1이고 그러면은 감마의 값은 얼마? 0.8이 되겠죠. 그래서 0.8은 S80을
KM 플러스 S80이 되어지겠죠. 이런 것들도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대괄호에 S80 이렇게 써라고 하면 이렇게 똑같이 써줘야 돼. S80을 한다고 하면 S80을 쓰는 거고, 만약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똑같이 표현해야 된다고, 여기다가. 그러니까 하라는 그대로를 하면은 절대 이상이 없다. 그럼 0.8에 KM.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시험을 봤을 때 이런 문제 풀 때 어떻게 풀었냐면은 연필로 풀었어요. 그리고 나서 답안주에다가 잘 나오는 볼펜으로 덮어 씌웠어. 그리고 연필 자국을 지웠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또 못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그 뭐 염수장을 이제 막 간혹 보면 또 염수장을 쓰도록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른 척하고 백지 갖고 가다가 거기다 염수장 가져가고 써봐. 그러면은 뭐라 그래? 아, 쓰지 마세요. 그러면 안 쓰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 말 안 하면 계속 거기다 염수하면 편하죠, 그죠? 안 그러면 염수파기가 상당히 나빠요. 어디다 풀어놓고, 왜냐면 쭉 했는데 잘못하면 이거 다 지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무엇이다 염장을 백지, A4지 같은 거 한번 가져가고 써보는 거야. 그러고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고, 그러니까는 그걸 가지고 뭐 한다? 알아? 써보고 나서 여기 못 쓰면은 맨 뒷장에 보면은 한 조금 남아요. 빈 공간이. 거기에다가만 염습하기로 돼 있어요. 원래 시험은. 그러니까 거기다 해보면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수정 테이프로 저기 지우기도 이게 하는데 이렇게 전체 면적에 다 있는데 이걸 다 지울 수는 없어요. 그럼 표시가 또 난다고. 표시가 안 나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안 틀리는 게 가장 좋은데, 그래서 그 다음번에 이제 강의할 때는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은 1번 문제가 있으면 요즘에는 1번 문제 밑에다 바로 답을 쓰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1번 문제의 그 풀이를 2번에다 연필로 풀어. 2번에다가. 2번에 저기 아까 답이 여기 안 써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푸는 거 가지고 그대로 어떻게 해? 볼펜으로, 흑색 볼펜으로 1번에 답을 쓰는 거야. 그리고 2번에 걸 어떻게 돼? 지우개로 지우면 되죠. 그런 식으로 염색을 해야 되지. 희한하게도 여기서 문제를 보고 나서 뒤에다가 쭉 넘겨서 이 대에다 염습하는데 요 앞에 문제 있는 숫자가 여기 오면서 변할 때가 있어요. 그럼 변한 숫자를 가지고 계산하다 보면 이게 0.8인데 0.7로 쓰고 계산해봐요. 그럼 빵점이지 뭐야. 그러니까 요게 불과 한 장, 두 장 넘기면서 숫자가 머릿속에서 변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근데 그 순간에는 시험 볼 때는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눈에 봐도 이게 0.8하고 0.7 분명히 틀린데도 그 순간에 이게 같게 보여. 자기 눈에는. 그러고 나중에 뭐라 그래? 실수 이런 말을 해요. 아는 문제 틀렸을 때 실수란 말을 해요. 아는 문제 맞히고 모르는 문제 어떻게 돼? 그냥 실수로 맞히면은 그죠? 되는데 모르는 문제 모른다 하더라도 아는 문제 안 틀리면은 절대 떨어질 일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문제를 몇 개를 실수하느냐에 따라서 붙고 떨어지고 결정되는 거야. 공부하는 사람 중에서는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 떨어지는 사람은 아는 문제 얼마만큼 많이 실수를 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붙고 떨어져야 되지, 가르쳐준 거에서 안 나오고 이제 모르는 게 많이 나오고 그래서 떨어진 사람들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쳐준 거에서 충실하면 거기에서 실수하지 않으면 누구나 다 붙는 시험이야. 이거는 어차피 100점 맞아 붙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돼야 되는데, 이 시험을 보더라도 주관식이 60점이고 실습이 40점이죠. 그 주관식 60점을 다 맞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다 보면 한 10몇 점, 20몇 점 맞는 거야. 그거 다 맞으려고 하지 마요. 제일 어렵고 제일 귀찮은 문제는 버려. 과감하게. 한두 문제는 버린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나머지 문제를 가지고 뭘 한다? 다시 한번 검산을 해가지고 그 문제 안 틀리는 게 더 중요하다. 안 틀리는 게. 그러면은 얼마든지 붙고 다는데 다 하려다 보니까 모르는 문제 그날 가서 막 어떻게 이렇게 풀었을까 이렇게 풀었을까 막 이렇게 어디선가 본 듯한 것인데 이게 어디서 봤지, 영동 라이트인가 영동 퍼라이트인가 이렇게 찾으면 안 된다고 이게. 그런 것들은 아예 모른다고 제쳐놓고 가장 어떻게 돼? 자기가 풀 수 있는 거 하나 두 개.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나와야 11문제 12문제야. 문제 수가 적을수록 문제는 어려운 거야. 문제는. 그러니까 10문제 이상이 나왔다 그러면 아주 편하게 나왔고, 10문제 나오면 평균적으로 나왔구나. 10문제보다 오히려 많으면 좀 쉽게 나왔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중에서 여러분이 시험 볼 때 꼭 1번 문제 보면 1번 문제부터 그냥 아는 문제라고 해서 막 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딱 놔두고 기사시험은 기사시험은 120분간 시험 보죠. 그리고 산업교사시험은 90분간 시험 보는데 그 충분한 시간이니까는 처음부터 1번부터 끝번까지 문제를 쭉 문제만 읽어봐요. 그럼 문제 딱 1번 문제 읽어봤더니 정신이 하득해요. 어디서 본지도 모르는 문제가 딱 나오는 거야. 이런 문제가 나오면서 머릿속에 이제 혼돈이 오기 시작해요. 그래도 2번 문제 보고 3번 문제 보고 4번 문제 쭉 읽다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을 때 보면은 가장 쉬운 문제가 있다고. 가장 손쉽게. 그거 풀어봤자 한 3점 이렇게밖에 안 돼. 아주 제일 간단한 문제니까. 그거부터 하나 푸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중에서도 제일 쉬운 거 하나 또 풀고, 제일 쉬운 거 하나 풀고, 하나 풀고 하면은, 아무리 지가 이게 어렵게 나왔다고 아무리 저거 하더라도 자기가 아는 문제면은 이 12문제 다 푸는데 30분이면 다 풀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찾아갖고 쭉 풀면은 12문제를 다 풀어도 30분이면 충분히 풀어요. 근데 되게 시간이 부족해, 사람들이. 왜? 그날 가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지금 공부하고 시험장 가서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날 가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아. 연구를 해. 이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말이야. 그러면 안 된다. 이 문제는 어떻게 풀고 어떻게 풀고 이게 딱딱딱 나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문제를 쭉 읽었을 때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구나. 이게 머릿속에 온단 말이야. 그런 게 아는 문제야. 그런 게. 이게 어디선가 했던 문제인데 이런 거는 모르는 문제야. 그건 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아는 문제를 쭉 풀면은 어느 순간에 이건 잘 모르겠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 푸는 거를 쭉 옆에 하나당에 염수 문제 몇 점 다 있으니까 그거를 점수를 따져봐요. 몇 점 맞았는지. 딱 했더니 10점 그러면 떨어졌구나 생각하면 돼. 6점에서 10점 문제 보면 이제 한 2개 푸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하면 대개 30점에서 40점 정도 나와요. 그러면 요거를 일단 30점에서 40점 정도 나오는가 20점에서 30점 이렇게 나오면은 다시 한번 검산을 쭉 해봐. 자기 거를. 그래서 머리를 정리를 한 거야. 그거 봐야, 지금 봐야 이게 생각도 안 나. 그러니까 요걸 해서 정리 한번 딱 해놓고, 그리고 나서 그 중에서 나머지 문제 중에 제일 만만한 거 하나 고르는 거야. 그거 하나 또 풀고. 그 다음에 또 그 나머지에 또 하나 풀고. 하다 보면은 거의 12문제는 거의 10문제 이상은 손이 다 가요. 그렇게 해야만이 머릿속에서도 내가 아까 문제를 한 번씩 읽었기 때문에 내 머리가 그 문제에 해당되는 걸 찾는다고. 자기도 모르게 찾고 있다고. 그럼 다시 그걸 보고 다시 읽어보고 문제가 이해 안 되면은 한 번 읽어보고 두 번 읽어보고 세 번 읽어보면 어느 순간에 그 문제가 찾아진다고. 그래도 생각이 안 나는 건 아예 손도 대지 마. 그건 뭐 다퍼가 100점 맞아서 붙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합격한 다음에 몇 점 맞아서 붙었냐 그러면은 난 요번에 95점 맞았어. 이렇게 하면 돼. 그지? 누가 내 점 살 거야? 붙으면 되는 거지. 붙으면. 그죠? 그건 중요치 않단 말이야. 응? 그러니까 점수가 중요치 않아. 우리는 60점을 넘기 위해서는 그것을 찾아갖고 해야 되는데, 그냥 1번부터 하다 보면, 그게 안 풀리면, 이게 왜 안 돼? 왜 안 돼? 하다 보면은, 그리고 나서, 포기하고 2번으로 넘어가? 그러면 1번 문제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요. 이게. 그럼 2번 문제도 제대로 안 풀린다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실수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하다 보면 이것도 실수했네, 이것도 실수했네, 나중에 하다 보면 그냥 막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꼭 가장 쉬운 것부터 하나하나씩 하면은 그런 형성이 훨씬 더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것만큼 확실하게 100% 풀고 나와야 돼. 그것이 되면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붙는 사람은 있어요. 예전에 대기시험이 전국에서 기사시험이 딱 3명 붙은 적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딱 3명 붙었어. 그 중에 하나가 비전공자가 붙은 거야. 그러니까 해주는 대로 하면 풀잖아. 해주는 대로. 그러니까는 어려워서 아니라 실수를 정확히 풀 수 있는 문제가 61점인가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풀 수 있는 게. 그거 하나도 안 틀린 거야. 거기서 조금이라도 틀린 사람은 다 떨어진 거지 뭐. 그러니까 전국에서 3명 붙어서 3명. 우리나라에. 그게 90년도인가 그랬을 거야. 막 90년도가 그랬는데. 하여튼 난리가 났던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자, 아무튼 여러분들도 꼭 하라는 대로 하고 그렇게 하면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자, 그러면 요 조건에서 이런 것들은 뭐 굳이 여기에서 무엇으로 0.8 km
이것을 이항에서 S80 마이너스 0.8 S80 해가지고 안 쓰고 바로 여기에서 계산해서 0.2 S80 이렇게 써도 관계는 없다. 그럼 여기에서 S80은 얼마다? 이걸 계산을 하면은 얼마 나와요? 4 KM이 되겠죠. 그죠? 요 조건이 하나 나오고. 두 번째 조건 이런 말 쓸 필요도 없다는 0.1은 S10 KM 플러스 S10 0.1 KM 플러스 0.1 S10은 S10 0.1 KM은 0.9 S10 하면 되죠. S10은 굳이 이런 거 계산할 필요가 없죠. 9분의 1 KM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런 정도. 안 그러면 0.9분의 0.1 써도 관계는 없다. 그리고 나서 S10분의 S80의 비율은 4 KM 1/9 KM은 36 하면 되겠네. 그죠? 이렇게까지 써주면 답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답 S10분의 S80은 다시 36 이런 말을 쓰지 않아도 관계가 없다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5번째 문제를 보자. 생물학적 해결 원판제의 유량이 4000km/day BOD가 150mg/L로 유입되며 원판의 수면적 6g/square-meter/day일 때 물음에 답하시오. 수면적과 가번 구하고 회전 원판의 개수를 산천하시오. 원판의 직정은 2.5m이며 양면을 사용한다. 구하라. 구하면 되는 거죠. 원하는 것이 무엇이다? A분의 Q를 구하라. A분의 Q. 수면적과 A분의 Q를 무엇으로? 큐빅미터 퍼 스퀘어미터 데이를 구하라. 이것은 A분의 BOD Q에다가 누구를? BOD분의 1을 계산하면 되겠죠. 이렇게 쓴 이유는 지금 문제의 조건에서 6g/square-meter/day라는 면적 부하값이 주어져 있죠. 바로 요거의 값이 주어져 있다고. 그러면 6g/square-meter/day다. 그럼 BOD 농도는 얼마냐면 150mg/m. 150mg/m는 150g/cubic-meter죠. 150g/cubic-meter. 분모미터 분모는 분자로 쓰면 되죠. 요거 계산하면 얼마냐? 요거 했더니 0.04가 나온다. 이렇게 써주면 답이죠. 이거를 무엇으로?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라서도 관계는 없겠죠. 시험 문제에 딱 보면은 수검자 유의사항이라는 게 나와요. 수검자 유의사항을 쭉 읽어보면 흑색 볼펜을 써야 되고 어쩌고 쭉 나오는데 문제에서 조건이 주어지지 않는 사항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까지 쓴다 이렇게 됐어요. 만약에 이 문제가 0.004 큐빅미터 퍼 스퀘어미터 데이가 나온 거예요. 이게 계산을 했더니 이렇게 나왔다라고 가정을 하자래. 그럼 문제에서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까지 쓰라 했더니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했더니 반올림이 안 돼. 그죠? 그래서 0을 써요. 그죠? 그래서 0점을 맞아. 간혹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라 그랬더니 0점. 야, 몇 번도 0이고 몇 번도 0이 다 0점 맞는 소리야. 어? 그런 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이런 거는 답을 어떻게 쓰느냐? 그냥 0.004 이렇게 써도 관계없다래. 셋째 자리, 둘째 자리 썼는데 왜 셋째, 넷째 자리가 써주냐? 관계없다래.
관계없어요. 이렇게 써도. 이거를 가지고 무엇으로? 만약에 이 1이라고 하자. 이렇게 써도 관계없고 4.2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큐빅미터 퍼 스퀘어미터 데이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0.004213 이렇게 돼 있다. 4213 그러면은 4.21 곱하기 10의 3승 이렇게 써주는 거야. 여기에서 만약에 반올림이 되면은 4.22 곱하기 10의 3승 이렇게 써도 되고 그냥 다 써줘도 관계는 없다. 그러니까 반드시 올림을 하라. 반드시 올림을 하라. 그럴 때 빼놓고는 조건이 없을 때 소수, 셋째 반올림, 둘째 써라. 이게 다 셋째 자리 쓰고 넷째 자리 썼다 해가지고 절대 틀리게 할 수 없는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관계는 없어요.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게 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요거를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이거 여기서 반올림해서 영 쓰고 이런 설마 그런 사람은 없겠죠. 이제는 예전에는 꽤 많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예요. 이게 자 이렇게 되고 두 번째는 회전 원판의 개수를 산출하시오. 원판의 직경은 2.5m이며 양면을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나번에서는 수면적 부하 구했을까는 수면적 부하 A분의 Q는 무엇으로? Q를 A로 나누면 되죠. A는 뭐다? 4분의 파이의 D의 제곱. 여기까지는 뭐다? 원의 면적이죠. A는 원판의 면적이니까는 여기에서 앞면과 뒷면이 있으니까 뭐가 돼요? 2가 되죠. 그리고 원판은 매수가 있기 때문에 매수 N 하면 되죠. 여기에 뭐 가로치고 매수 이런 말 쓰는 것이 아니죠. 이 정도 하면 되죠. 그러면은 A분의 Q는 알죠? 얼마로? 뭐 0.04 큐빅미터 퍼 스퀘어미터 A는 유량이 얼마였냐면은 4,000 큐빅미터 퍼 데이. 퍼데이. 분모 밑에 분모는 분자로 쓰고 파이에 D제곱 직경이 얼마라고 했었냐면은 2.5의 제곱 미터의 제곱 그리고 양면 2 매수 N 하면 되죠. 이렇게 이때 간혹 아주 멍청한 사람들은 이 파이는 3.14를 써야만 된다. 써도 된다 그러면 관계없어요. 써야만 한다 그러면 틀린 말이에요. 왜냐면은 파이라는 계산기에 나온 값을 이용해서 파이 값을 계산하나 3.14를 계산하나 관계없어요. 그 차이는 워낙 작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유발하지는 않아. 그러나 파이로 계산기에 나오는 파이로 쓰면은 빵점이고 3.14를 쓰면 맞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아무거나 써도 관계는 없다. 아무거나. 그래서 n의 값을 구해봤더니 n을 구해봤더니 무려 얼마 나오냐면은 10185. 얼마가 나와요. 뭐 해봤는데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소수점이 있으면은 원판의 개수를 따져야 되니까 원판의 수를 따져야 되니까 반드시 소수점 수라는 건 없어요. 똑같은 거 하나만 원판을 이런 거 설치하는데 하나만 요것을 쬐끄맣게 이렇게 설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원판의 매수는 올림을 해서 6매 이렇게 써주면 되죠. 개수라 그러면 6개, 뭐 이게 10, 186개 이렇게 써줘도 관계없고 되게 개수에도 몇 매 이런 말을 쓰게 되죠. 그래서 답을 찾으면 되어진다. 그 다음 6번째 문제를 보면은 활성 슬러지법으로 폐수를 처리하는 공장의 수질이 BOD 1이 200mg/L이고 암모니아성 질소의 농도가 5mg/L로 측정되었다. 공장 폐수를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주입하여야 할 질소와 인의 농도는 얼마냐? BOD 대 NDP의 값은 100대 5대 1이며 상용 대수이고 탈산소 개수는 0.2%대 2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구하라. BOD 대 NDP의 값은 조건이 없어도 반드시 이때 BOD는 BOD5를 기준하죠. BOD5도 세 가지 BOD5가 있죠. 유입 BOD, 제거 BOD, 유출 BOD 그랬을 때 이때 BOD5는 반드시 유입 BOD5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BOD21의 값이 200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럼 BOD5로 환산을 해야 되죠. 그러면 BOD 소비식을 이용해서 한번 써보면은 BODT는 BODU의 1-10의 KT로부터 200은 BODU 여기에다 단위 안 붙여줘도 관계는 없어요. 1-10에 K값 0.2 곱하기 21 해서 BODU를 구하면 되죠. BODU를 구해봤더니 332.285 332.285 얘는 답이 아니죠. 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봐갖고 편의상 소수 셋째 또는 넷째 자 정도 답이 아닌 건 써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BOD5는 BODU가 332.285 곱하기 1-10에 K값은 0.2 곱하기 51 하면은 BOD5의 값을 구할 수 있죠. BOD5의 값을 외웠더니 299.06 정도 나온다. 그럼 이것으로부터 필요한 질소는 얼마예요? 299.06 mg/L 100 중에 5만 필요하죠. 필요한 질소를 봤더니 14.95가 나와요. 여기서 조심해야 되죠. 첨가. 우리가 첨가해야 되는 또는 주입해야 되는 질소 mg/L는 암모니아성 질소로서 얼마가 존재한대요? 5가 존재하죠? 그것도 질소기 때문에 뭐다 그만큼에 해당되는 양을 빼주고 나머지를 뭐 하면 되겠다? 공급하면 되겠죠. 지금 여기처럼 저처럼 몇아 mg/L 안 쓰고 마지막에 나온 답에다가 mg/L만 써줘도 관계없어요.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은 2는 수중에 있는 양이 얼마 있다 이런 것이 없으니까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299.06 mg/L일 때 100분의 1만이 필요하죠. 그러면은 2.99라고 쓰면 되죠. 2.9906 반올리면 안 되니까 2.99 이렇게 써주면 답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 7번 문제는 NRC 공식을 이용하는 2단 살수 여상에서 다음에 주어진 조건을 이용하여 1단 살수 여상조의 직경을 구하라. 조건 하나는 첫 번째는 2완과 2투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제거 효율은 같고 그 다음에 2완은 100 나누기 1 플러스 0.432의 루트 더블 퍼 VF F의 값은 1 플러스 알파 Q 1 플러스 0.1 알파 Q 전체의 제곱이다. 폐수의 온도는 20도시면 유입유량은 3785 Q/day 유입 BOD5는 195 유출 BOD5는 20 여과제의 깊이는 2m 재순환율 Q분의 R은 1.8이다 했을 때 구하라. 누구를?
여상조의 직경을 구하라. 유사 문제가 1차 시험에서도 있었죠. 여기가 여상조가 있어요. 1단, 2단. 빠져나간다. 이때 E1과 E2가 있는데 이것이 서로 같다 이런 얘기죠. 유입수의 농도는 얼마였냐면은 195였는데 유출수가 20이 되는 거죠. 편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유출수의 농도 C2는 유입수의 농도 CI에 1-E1, 1-E2라고 쓸 수 있다. 그런데 E1과 E2가 같으니까는 이것은 CI의 1-E1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죠. 그러면은 C2 여기서 산출을 하셔도 관계없어요. 1-E1의 제곱. 제곱을 쓰기 전에 여기다가 뭐 해주면 돼요? 2분의 1승 이렇게 해줘도 관계없겠죠. 그죠? 요거를 이항하고 양변의 지수를 없애면은 어떻게 2분의 1승을 해주면 되죠. 그러면은 E1은 1-CI분의 C2의 2분의 1승이다. 1 마이너스 가로 열고 유입수의 농도는 195, 유출수의 농도는 20, 여기에 몇 승? 2분의 1승 하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계산을 해봤더니 얼마가 나오냐면은 0.6797 제가 계산을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계산을 꼭 해보셔야 돼요. 자, 요거 하나 구해놓고 왜? 지금 현재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직경인데 면적은 무엇이다? 4분의 파이의 d의 제곱이죠. 그러면 여기에다 누구를? 높이 h를 곱하면은 누가 된다? v가 되는 거죠. 그럼 높이 h 곱하면 되죠. 용적 v를 알면은 내가 원하는 뭐다? h값 알니까는 직경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용적 v를 구해야 되는데 이때 제거율 2완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100%. 1 플러스 0.432에 루트 더블 퍼 v f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2원을 알았어. 그러면 더블 값만 구하면 되죠. 일단 더블은 킬로그램 퍼 데이는 누구다? 유입되어지는 BOD의 총량이 되는 거죠. 유입되어지는 것은 0.195 킬로그램 퍼 큐빅미터이고 유량은 3785였나요? 유량이 3785 큐빅미터 퍼 데이 하면은 구할 수 있죠. 그래서 해봤더니 얼마가 나오냐면 738.075 이렇게 나온다. 킬로그램 퍼 데이. 그 다음에 이제 F를 구하면 되죠. F는 1 플러스 알파 Q 1 플러스 0.1 곱하기 알파 Q의 제곱. 시험 문제 보면 이렇게 참 잘 나와요. 그럼 여기에서 여기서 R, 대문자 R은 누구냐? 대문자 R은 QR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반송유량, 재순환 유량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이게 QR을 QR로 쓸 수도 있지만은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R로도 잘 나온다. 그럼 R이라고 나오는 것이 우리가 편의상 공부할 때는 R은 Q분의 QR 이렇게 많이 쓰는데 헷갈리라고 그러는 것인지 여기다 R로 많이 쓰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여기서는 R은 뭐구나? QR이구나. 그러면 Q분의 QR은 뭐다? R 다시라고 하자 이렇게 하면 돼. 네? 그래서 요때
유입분의 되돌아오는 유량의 비율, 재순환 비율이 1.8에 갔어요. 그럼 요것 자체가 1.8을 주어진 거죠, 이 문제는. 그러면은 1 플러스 1.8 이렇게 주어진 거죠. 가로 열고 1 플러스 0.1 곱하기 1.8 여기에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계산해 봤더니 얼마가 나오냐면 2.011이 나온다. 이렇게까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각각을, 즉 E1도 알고 W도 알고 F도 알았어. 그러면 여기서 용적 V만 구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100이라는 것은 미리 나눠줬다 하면은 E1이 0.6797이고 100으로 100을 여기다 곱해주면 67.97이 되는 거니까는, 그럼 여기에서 갖다 대입해서 풀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산수를 해요. 여기서 E1분의 1은 무엇으로? 1 플러스 0.432의 루트 더블 퍼 VF. 그러면은 1 퍼 2원 마이너스 1. 요거 넘어갔죠? 그리고 는 해가지고 쓸래니까 요거 또 있으니까 요거 가지 아예 나눠버리는 거야. 0.432. 는 원래는 뭐예요? 여기다가 루트를 씌워준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씩 쓰다 보면은 요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되고 요거로 나눠주면 요거 되죠? 근데 여기 이제 우측에는 루트가 남아있잖아. 그러면 양변에 제곱을 해. 그러면 여기에다 제곱하면 루트가 없어지니까는 여기서 바로 제곱 요렇게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야 한 번이라도 한 번 계산이 적게 되니까는. 그러면은 이제 내가 원하는 V는 뭐 더블 퍼 F 곱하기 뭐 1 해놓고 어떻게 돼요? 여기에다가 얘를 쓰면 되지 뭐. 1 퍼 2원 마이너스 1 나누기 0.432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갖다 대입하면 되지 뭐. 아니면은 용적 V를 먼저 구하는 게 편하니까 구하죠. 여기 제곱 이렇게 빼먹으면 큰일 나죠. 더블은 얼마였냐면은 738.075 되고, F의 값은 2.011이 되고, 다 썼으니까는 지우고, 아이고, 다가 가로치고 1 퍼 2원 마이너스 1 2원 대신에도 써야죠. 0.6769였나? 0.6797 마이너스 1 0.432 가로 닫고 제곱 해서 는 하면 되는 거죠. 이거 계산기 누를 수 있어요. 계산기 누르는 거는 어렵지 않죠? 738.075 나누기 2.01 한 번에 다 눌러야 돼. 나누기, 그 다음에 요거 가로치고, 그 다음에 분자가 곱하기가 아니라 여기 마이너스가 더하기가 있으면은 가로를 다시 한번 치고 1 나누기 0.6797 마이너스 1 가로 닫고 나누기 0.432 가로 닫고 여기에다가 제곱 눌러서 하면 되죠. 제곱 누르는 건 바로 있죠. 그래서 는 하면은 이거의 값이 나오죠.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얼마가 나오냐면은, 계산을 해보니까는 이게 308.44 정도 나요.
308.44. 이때 단위는 반드시 누가 나온다? 미터의 3승이죠. 여기서는 단위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좌변과 우변의 단위가 틀리니까는. 그럼 요것이 나왔으면은 이제 308.44 큐빅미터는 4분의 파이에 직경이 우리가 구하는 것이고 곱하기 h 깊이가 얼마라고 썼냐면은 2m라 했죠. 2m 하면은 직경 t는 얼마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약 14.01 정도가 나온다. 미터. 여기서는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온 값에 다시 2분의 1승만 하면 되죠. 그러면은 미터 값 나온다. 자, 이런 문제가 7번에 해당하는 문제죠. 그 다음 8번에 해당하는 문제. 8번에 해당되는 문제는 수중의 카드뮴 이온의 농도가 0.44mg/L에다 응결을 위한 pH는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단 수산화 카드뮴의 용해도적은 4 곱하기 10의 14중 카드뮴 원자량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수산화 카드뮴 KD, CD, OH2 전리되어지면 카드뮴의 농도에다가 2배 OH 이온이 되겠죠. KSP 용해도적은 카드뮴의 농도 곱하기 OH 이온의 농도 제곱이면서 이것이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 지금 현재의 조건이 카드뮴의 농도가 얼마였느냐? 0.44. 어떤 단위가 여기 값이 나오든 간에 환산만 할 줄 알면 되죠. 0.044. 학생들이 대략적으로 적은 여기 그걸 가지고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는 실제 문제하고 조금 이런 숫자들이 틀려질 수는 있어요. 뭐 어떤 숫자 나와도 하는 방법은 똑같으니까는. 그리고 원자량이 112.4라고 되어 있으니까 곱하기 10의 3승 밀리그램 해서 카드뮴의 농도를 몰 농도를 찾는 거죠. 그래서 몰 농도를 찾아봤더니 얼마가 나오냐면은 3.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3.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몰 농도 이렇게 되죠. 그러면 카드뮴의 농도는 3.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곱하기 OH1의 농도의 제곱 이렇게 써도 관계없다.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 그러면 OH1의 농도는 얘로 나눠주고 다시 2분의 1승 해주면 되죠. 그런 거 표시 안 해도 된다. 여기까지 해놓고 그래서 OH1의 농도를 봤더니 3.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나와요. 3.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여기에 단위 안 써줘도 되고 또는 몰 농도 이렇게 써줘도 관계없죠. 그러면은 pH는 POH는 마이너스 로그의 OH1의 농도 마이너스 로그의 3.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하면은 3.49 나온다. 그럼 pH는 14 마이너스 POH로부터 10.51. 그래서 문제에서 응결을 위한 pH는 얼마 있어야 되는가? pH 10.51 이렇게 써도 돼요. 응결을 위한 응결을 위한 pH는 얼마 이상이나 pH는 얼마인가? pH는 얼마인가라고 물어보면은 답을 뭐라고 써줘야 되냐면 pH는 10.51 이상이라고 써주면 되고 문제에서 얼마 이상인가 이렇게 물어봤죠? 문제가
그러면은 10.51 이렇게 써도 돼. 여기 이상 쓰면 돼, 안 돼요? 관계없다는 얘기. 이상이란 건 이상이라 썼는데 뭐 관계없다고. 근데 여기 최소 얼마가 되어져야 하느냐? 그럼 이상이라 쓰면 안 되지. 최소 얼마가 되어져야 하느냐? 그러면은 10.51만 되면 되니까. 그럼 이제 응결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는 시점이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나하나씩 잘 보시면 된다. 그 다음 9번의 문제는 육각 크롬을 포함된 폐수를 아래에 반응시 같이 한원 침전법으로 처리하게 될 때 물음에 답하라. 물음에 답하라. 그래서 반응식이 주어져 있죠. 반응식이. SO2가 첫 번째 반응소가 SO2가 H2O하고 반응해서 무엇으로? 문제 반응식에서는 H2, SO3 이렇게만 지금 써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정반의 역반응 이게 써줘도 되는데, 3배 H2, SO3가 2배 H2, SO3와 반응을 해서 이런 것들은 다 주어지는 거니까는 Cr2SO4 3가 되어지고 플러스 5배 H2O가 된다.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반응식은 Cr2SO4 3가 누구 3배 CaOH2 하고 반응이 되면은 2몰의 CrOH3 플러스 3배 CaSO4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반응식이 주어졌습니다. 가번에 보면 가나다라의 문제가 있는데 2의 반응은 30분 이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pH의 범위는 얼마로 해야 되는가? 그러면 2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가번에 요게 1의 반응, 2의 반응, 3의 반응인데 반응식이 H2CrO4 이것이 CrO4 하면은 요때 가번에서는 그런 말을 여기 안 써도 관계는 없을 것 같아요. pH 값만 쓰면 되는 건데 요때의 크롬이 무엇으로? 이때의 크롬으로 바뀌는 거야. 그러면은 원칙은 H2CrO4에 존재하는 크롬은 육가는 그거를 판단하는 것을 우리가 이 산화수정제라는데 수소는 몇 가의 물질이에요? 1가의 물질이죠. 몇 가 플러스 1가짜리가 2개 있어. 크롬은 몇 가인지 몰라 베타야. 산소는 몇 가예요? 산소는 마이너스 2가야. 마이너스 2가짜리가 몇 개 있어요? 4개. 완전한 분자체야 제로야. 그래서 베타의 값을 찾아보면은 플러스 6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6가가 되는 거야. 이렇게 정리하는 것을 산화수정제라 그래. 그러니까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Cr2 SO4 3에 존재하는 크롬은 3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모른다 알파 몇 개 있어요? 2개. SO4는 몇 가의 물질이에요? 마이너스 2가짜리죠? 몇 개 있어요? 3개. 니콜 제로 하면은 알파는 플러스 3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6가짜리를 3가 크롬으로 뭐 하는 거야? 환원시키는 반응이 두 번째 반응이야.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요 두 번째 반응은 즉 환원조에서 최적의 pH는 얼마다? 2 내지 3이다. 근데 사실 pH는 2 내지 3 요거만 적어주면 되죠. 그래서 환원조에서는 pH 2 내지 3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상가의 크롬을 이런 물질로 수소나 크롬으로 침전 제거할 때 pH 값이 8에서 한 10 정도 해당하죠. 이렇게
그거를 알고 있으면 편하게 쓸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 반응식을 하나로 연결하라. 그럼 하나로 연결하면은 지금 얘가 3개 있잖아요. 그죠? 얘가 3개 있으면 여기다도 3개 해주려면 3개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CR2 S-3, CR2 S-3니까는 좌측과 우측이 똑같은 거는 상쇄해주면 되는 거야. 요거 없어지고. CR2 S-3, S-3 없어지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3개가 있는데 여기는 5개 있죠? 그러면 빼주면 되니까 요거 어떻게 돼? 2개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럼 여기 남는 거 뭐 있어요? 요거 3개 남죠? 그럼 나번에는 누구? 3배의 SO2 플러스 그대로 쓰면 되죠. 2배 H2CrO4 플러스 3배 CaOH2가 반응을 해서 생성되어지는 물질은 2몰의 CrOH3 플러스 3배 CaSO4 그리고 여기에 뭐가 남았어요? 물 2배 H2O 나오면 되죠. 여기에서 확실히 빠졌는지는 황이 몇 개 있는지 여기 3개 있네. 그럼 여기도 3개 있죠? 크롬은 여기 2개 있죠? 여기 2개 있죠? 뭐 산소는 6개 여기 8개니까는 14개 14개에다가 여기 2개짜리에서 6개 14개 20개네요. 그죠? 그럼 여기 3개짜리가 2개 6개 여기 4개짜리 3개 6개 여기 12개 여기 2개 하면은 20개지 뭐. 그래서 여기 개수가 정확히 따져갖고 맞은지 틀린지를 확인을 하면은 내 반응식이 맞았구나 이런 거를 찾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다번에 보면은 다번에 유가의 크롬의 농도가 260mg/톤 폐수 1kg 제거할 때 한 원재의 SO2의 양은 얼마가 필요한가? 한 원재를 지금 SO2를 쓴 거죠. 그럼 여기 SO2하고 유가 크롬하고 여기 보면은 3개의 SO2가 반응을 해서 누구를? 2개의 크롬하고 반응을 하죠. 문제에서의 크롬의 농도가 260이 주어졌으니까는 그럼 3 곱하기 얘는 얼마예요? 30에 30이 더니까 64. 얘는 2 곱하기 52. 내가 원하는 SO2의 단위를 킬로그램을 물어봤어. SO2는 가스 상태에 입자이기 때문에 기체 상태에 입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부피로 물어본다고 하면 3 곱하기 22.4가 되는 거예요. 64kg이 이제 64리터 그러면 큰일 나는 거야. 얘는 여기 기체 상태의 물질이기 때문에 그런 거. 260.26kg/큐빅미터이고 1큐빅미터가 있고 이게 크롬이니까는 크롬 약분이니까 크롬이 얼마? 2 곱하기 52 3 곱하기 64 계산하면은 얼마냐 계산해 봤더니 0.48 나온다. 0.48kg. 라번에는 SO2를 주입하면 폐수내 용존 산소가 고려해도 그 이유를 반응식으로 쓰시오 그랬어요. 그러면은 SO2가 수중에 들어가면은 누구랑 사실 이 물 속에 있으면은 산소하고 반응이 되어진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얘가 H2SO4가 되어져요. SO4 일부분은. 그러면 수소가 2개, 황이 하나, 산소가 4개인데 여기 2개, 2개, 5개잖아요. 그죠? 요거 뭐 하면 돼? 2분의 1 5하면 되죠? 그래서 이 앙산가스들이 결과적으로 물속에서 산소에 의해서 산화되어지면서 결과적으로 황산이라는 바로 물질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서 누구를? 이 속에 있는 산소를 계속 소비해야 된다고. 그래서 산소가 수중의 산소가 점점 소비되어진다. 즉 SO2 1몰당 산소 얼마? 0.5몰의 소비로 결과적으로 수중의 산소가 소비된다. 이런 말이 되어지겠죠. 그 다음 10번의 문제는 상하수도에 관한 문제지만 산업기사에서도 아주 잘 나오는 거예요. 개술에서 수로가
폭이 3m, 깊이가 2m일 때 만능의 공식을 이용하여 평균 유속을 산출하시오. 수로의 조도 개수는 0.16이며 수로의 기울기는 0.03이다. 그랬을 때 유속을 구하라. 유속. 만능의 유속 공식, 만능의 유속 공식 이렇게 얘기하죠. 유속 공식 V는 반드시 외워야 되죠. n분의 1에 R에 3분의 2승에 I에 2분의 1승에 해당한다. 이때 경심 아래 값이 안 좋으니까 윤변분의 단면적이고, 윤변은 지금 깊이와 폭이 있다는 얘기는 그림이 사실 그려져 나온 것 같은데, 그림이 없어도 알죠. 폭이 있고 깊이가 있다는 건 네모수로 다르고, 네모수로일 때는 2H 플러스 B분의 HB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2 곱하기 깊이가 얼마냐면은 깊이가 2m 플러스 폭은 3m 2 곱하기 3 하면 되겠죠. 그래서 산정을 해봤더니 0.857이 나온다. 857m가 될 것이고, 그 다음 I의 값은 기울기의 값이니까 동수경사 기울기의 값이 0.003이라 주어져 있으니까는 V 미터 퍼 세컨은 n분의 1 얼마다? 0. 조도 개수가 0.16 16이면 0.16 쓰는 대로 쓰면 되죠. 0.857 2 나누기 3 기울기 0.003 2분의 1승 하면은 이때 계산하면은 0.31이 나온다. 그럼 0.31 미터 퍼 세크죠. 이때 단위를 반드시 산출하면은 미터 퍼 세크가 나온다. 요것을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다음 시간에 푸는 여기 1회차 기사시험 문제에서도 요 식이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10번 문제를 보면은 10번 문제 11번 문제 내경이 90cm인 관 0.1m per sec의 유속이 물에 흘러들어간다면 직경이 3cm인 관에서의 유속은 얼마인가? 유속. 만간을 기준하며 기타 조건은 동일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런 거죠. 이렇게 보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즉, 큰 관에서 나갈 때 이렇게 나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때 통과되어지는 유량 Q1은 이때 유출되는 유량 Q2와 같다. Q1은 단면적 A1 곱하기 V1 이퀄 단면적 A2 곱하기 V2 일명 연속류 방정식 이렇게 되죠. 그럼 A1은 4분의 파이에 D1의 제곱 곱하기 V1 이퀄 4분의 파이에 D2의 제곱 곱하기 V2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럼 4, 4, 8, 8 약분하면 이때 D1은 직경이 얼마냐면 90cm 90의 제곱 cm의 제곱 곱하기 속도 V1은 0.1 미터 퍼 세크는 직경이 얼마짜리? 3cm짜리 30의 제곱 cm의 제곱 곱하기 V2 하면 되죠. 그래서 V2 계산을 해주면은 얼마? 계산을 해봤더니 얼마가 나오냐면 무려 0.9 9배나 빨라져요. 0.9 미터 퍼 세크 요렇게까지만 계산해주면 되죠. 자, 이런 것들 실질적으로 이 1회 시험 때 보면은 못 풀만한 문제는 거의 없어요. 하나하나씩 해보면은 사실 어렵게 문제가 막 쪼개지고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씩만 하면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가 되죠. 근데 시험장에서 딱 닥치게 되면은 조금 이거 하나 잘못 건드리게 되면은 전체가 막 헷갈리게 되어지는 것 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산업기사에 관한 문제를 보고 다음 시간에 기사에 관한 문제를 보기로 하죠. 수고하셨습니다.